첫 번째 경기 코펜하겐 대 야기엘로니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코펜하겐은 자국 리그에서 선두를 질주 중인 미트월란의 뒤를 추격하는 2위팀이다. 덴마크 최강팀으로 수년간 군림했었는데 미트월란의 급성장 속에 다소 주도권을 내준 듯하다. 그래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스쿼드를 꾸렸고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16강 이상을 노릴 만하다. 장신 스트라이커인 코넬리우스를 비롯해 오그누아와 엘류누시 등 좋은 선수들이 즐비하다. 야기엘로나는 유로파 플레이오프에서 아약스에 패하며 컨퍼런스 리그로 왔다. 유럽 대항전 팬들에게 그리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폴란드 리그에서 레흐 포즈난을 위협하는 2위 팀이다. 스페인 출신 공격수인 이마즈를 비롯해 17세의 신성인 리바크 등이 팀 공격을 리드할 것이다. 코펜하겐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이 경기 내내 원정에서 텐백으로 상대의 공격 시도를 막아내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코펜하겐은 제공권 장악이 가능한 코넬리우스 외에도 엘류누시가 화려한 개인기를 앞세워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 B클럽 생활을 마치고 친정팀으로 돌아온 델라이니의 중원 장악도 있을 코펜하겐이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피오렌티나 대 더뉴세인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첼시와 더불어 이번 컨퍼런스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지난 시즌 올림피아코스에 분패하며 준우승에 그쳤고 전전 시즌도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두 시즌 연속 컨퍼런스 리그 결승에 올랐었다. 세리에서 다소 순위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서서히 기여를 올리고 있는데 보부와 카탈디 등의 중원 영향력이 커졌고 구드먼슨과 이코네가 공격 상황을 이끌고 있다. 뉴세인츠는 유럽 무대에서 익숙하지 않은 웨일스 리그 소속의 팀이다. 지난 시즌 웨일스 리그에서 성적을 냈고 이번 컨퍼런스 리그에 왔다. 그러나 첫 경기부터 우승 후보를 원정에서 만나는 힘든 일정이다. 역습 상황을 책임질 아라미드 호텔을 제외한 선수들이 수비에 치중하는 경기를 할 것이다.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본다. 홈의 이점은 차치하더라도 전력 차이가 워낙 크다. 모이스킨과 쿠아메 라니에리와 고센스 등 베스트 11 중 절반 이상이 빠질 수도 있지만 소틸과 벨트란, 만드라고라와 모레노 등이 나와 경기 내내 원정팀을 몰아칠 피오렌티나가 승리하고 첫 승은 신고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LASK 린츠 대 유르고르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린츠는 부큐레슈티에 패하며 컨퍼런스 리그로 왔다. 오스트리아에서 잘츠부르크와 슈투름 그라츠를 위협하는 강호의 지위를 유지 중인데 원하는 유로파로 가지 못했다. 그래도 시즌 초반 부진했던 리그에서 최근 무패를 성공하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오비치치와 호바스의 중원 경기력이 살아나며 공수가 안정을 찾았고 치라이스가 수비 라인을 지탱하고 있다. 유르고르덴은 알스베스칸에서 말메를 추격하는 2위 팀으로 다시 한번 유럽 대항전에 나선다. 플레이오프에서 난적 마리보르 상대로 홈 원정을 쓸어담고 본선에 왔다. 이 경기는 쉽지 않은 상대를 원정에서 만나는 일정이기에 플라이거를 제외한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릴 것이다. 린츠의 승리를 본다. 유르고르덴이 원정에서 90분 내내 수비적인 운영으로 상대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린츠는 홈 경기력이 좋은 팀이기에 승점 1점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호바스의 수비 지원 아래 베리샤와 줄이 공격 전개를 책임질 수 있고 뮤비치치가 해결할 린츠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샴록 대 아포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샴록은 이번 시즌도 유럽 대항전으로 왔다. 유로파 진출을 노렸지만 플레이오프에서 만난 파우크를 넘지 못했다. 그래도 컨퍼런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노리고 있다. 단 잘하는 자국 리그와 달리 유럽 무대 성적은 아쉽다. 그레이엄 버크와 맥널티 등 한방이 있는 베테랑 공격수들이 있지만 확실하게 에이스로 불리울 만한 재능은 없다. 아포엘은 키프러스 리그 초반 4위지만 1위와 승점 차가 3점에 불과하고 언제든 선두로 치고 올라갈 힘이 있는 팀이다. 유로파 플레이오프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하긴 했지만 그 후 열린 키프러스 슈퍼컵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여전한 경쟁력을 보여주는 스트라이커 엘 아라비가 있고 마르키뇨스가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 아포엘의 승리를 본다. 샴록이 홈에서 나서는 경기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진 못할 것이다. 특히 홈팀은 최종 수비가 피지컬은 좋지만 발이 느리기에 마이어와 마르키뇨스의 스피드를 앞세운 돌파를 저지하기 어렵다. 아포엘이 대회 첫 경기에서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루가노 대 헬싱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루가노는 베식타스에 밀리며 유로파로 가지 못했다. 홈에서는 경기를 잘 풀었지만 원정 대패가 결정적이었다. 그래도 스위스 슈퍼리그에서는 1위인 루체른의 골득실에서 한 골 뒤진 3위로 순항 중이다. 33세의 나이에도 스위스 국대에 꾸준하게 소집되는 레나토 슈테펜을 비롯해 알리세다와 도스 산토스 등 공격진 전력이 좋은데 둠비아가 뒤에서 공격 작업을 전개한다. 헬싱키는 플레이오프에서 클락스비크를 잡고 진출했다.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홈에서 승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최근 자국 리그 플레이오프를 병행하고 있는데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호성적을 노리고 있다. 단 원정에서 다득점이 가능한 팀은 아니기에 안출라스와 오셔그네스 등 수비력이 빼어난 선수들 위주로 승점 추가를 노릴 것이다. 루가노의 승리를 본다. 헬싱키는 장신의 피지컬 좋은 중앙 수비를 가동하며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스테펜과 도스 산토스가 돌파로 상대 수비를 벗겨낼 루가노가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다. 홈에 2점도 있는 루가노가 첫 승을 신고할 것이다. 6번째 경기 페트로쿱 대 파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페트로쿱은 몰도바 리그의 강팀으로 유럽 대항전에 참여하게 됐다. 워낙 인구도 적고 축구인도 많지 않은 몰도바기에 전력상으로는 최하위권으로 평가된다. 유로파 플레이오프에서는 루도고레에 완패하기도 했다. 그래도 한방을 갖춘 공격수 암브로스는 경쟁력이 있다.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며 암브로스를 앞세운 골로 승부를 볼 것이다. 파포스는 최근 끝난 키프러스 슈퍼컵에서 아포엘에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다. 리그 1위를 질주 중인 팀으로 내심 우승을 노렸는데 전반 초반 나온 퇴장이 아쉬웠다. 그래도 플레이오프에서는 루마니아의 강호인 클루지를 완파하며 확실한 경쟁력을 증명했다. 중원을 책임지는 보스니아 국대 중앙 미드필더 슈니치를 비롯해 탄코비치와 드라고미르 등 좋은 선수가 즐비하다. 파포스의 승리를 본다. 페트로쿱이 본선에 오긴 했지만 전력상으로는 파포스에 밀린다. 특히 암브로스 의존도가 크기에 슈니치의 마크 아래 골다르와 루카선이 지워버리면 답답한 공격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탄코비치와 드라고미르가 측면을 넘어서 기회를 만들 파포스가 승리할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